네, 오늘 수요일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고정 코너 순서를 이번 주에 한해서 바꿨습니다. 이 황상민 교수님의 이제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이 황상민의 그는 왜 이걸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바로 오늘 이 수요일로 하루 요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은 전화로 연결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황상민 교수님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직접 얼굴을 배우니 참으로 반갑고 좋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전화로 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깝깝하죠. 네. 아무리 저 얼굴이 좀 못생겼더라도 아니요. 직접 보는 게 아니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직접 배우니 이 교수님의 이 용안이 못생긴 얼굴도 너무 반갑고 너무 정겹고 그렇죠. 좋습니다. 예. 아무튼 전화 통화하느라고 진짜 애먹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교수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자, 오늘 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였다가 스스로 사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분. 네. 며칠 전에 워싱턴 포스트에 또 이제 기고문을 하나 올렸다가 이게 이제 국내에서 논란이 됐는데 오늘 이 이야기부터 아마 그러니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워싱턴 포스트지에 김종훈 씨가 기고한 게 국내에서 논란이 됐다. 그렇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떤 논란이 된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스파이로 받고 국내에서 이제 당신의 부인을 어떤 성매매 알선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갔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네요. 미국의 스파이고 부인을 성매매 알선 업자로 몰아가는 그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쓸 수 있는 나라다. 그렇게 관용적인 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요? 근데 이제 김종훈 씨 이야기는 그게 부당한 마녀 사냥이었다라는 거고. 대한민국에는 온갖 종류의 마녀 사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분은?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저도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김종훈 씨가 15살인가 이제 이민 갔고 14살요. 14살에. 네.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라든지 정서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잘 모른다 하더라도 잘 알죠. 14살 수준 정도로 알죠. 대개는 이민을 갈 때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상태는 이민을 가는 그 나이에 고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인식과 정서가. 그렇죠.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예를 들면 70년대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은 한국을 보는 것이 70년대의 사고로 볼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당시 70년대의 문화적인 것 또 가족적인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이런 형태들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러면 심리가 이런 거 비슷한 겁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중2 때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럼 제가 고향을 떠올리면 사실은 제가 살던 그때의 모습. 그때의 멘탈리티, 그때의 정서, 그거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쉽게 하죠. 그렇죠. 고향을 떠올리면 그때의 풍경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향 이웃 사람들도 당시 그때의 파편적인 어떤 그런 영상들이 먼저 떠오르는. 그렇죠. 동일한 겁니까? 예.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민을 가거나 또 다른 문화로 이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가 이전하기 전에 있었던 그 심리 상태로 마치 동결됐는데 프라전된 상태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점을 한번 여쭤볼게요. 자, 14살에 이민을 갔어요. 그다음에 미국인으로 어떤 살고자 노력을 했고 또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김종훈 씨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자신의 조국인 한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질문이 자신의 조국이라는 표현을 쓸 때 저는 본인이 그렇게 썼거든. 본인이 그렇게 썼다. 조국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을 했으면 그건 뭐가 되죠? 혹시 정확하게 어떤 용어를 쓴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 사실 왜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에 그런 글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자기가 미국 시민이다라는 것을 미국 시민이지만은 본인의 보통 미국 애들이 표현하는 헤리티지 본인의 조상이 왔던 나라에 가서 자기가 나름대로 기여를 하려고 했다. 그것의 행위를 본인 나름대로 정당하기 위해서 그 기고를 쓰지 않았을까. 그럼 미국 인들을 상대로 썼다라고 봐야 되는 거래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미국인들에게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네.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서 한국에서 한국 관리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네. 미국을 배신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렇죠. 나는 미국이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이다. 라는 것을 다시 재천명하고 어허. 그런 그 부분에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글로서 표현을 하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알았던 한국, 내가 14살 때 떠났던 그 못 살고 그 후진이었던 그 나라는 예. 지금 돈 좀 벌었긴 하지만은 여전히 후진인 상태는 이 면할 수 없다. 어허. 앞으로 잘 되려면 좀 이 기본적인 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조언까지 어허. 아주 진짜 부모의 나라, 예. 부모가 낳았던 본인의 뭐 헤리티지라고 하는 그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 이 기고를 했다라고 봐야죠. 그건데 바로 이제 그 사퇴한 후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김종은 씨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나 같은 외부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보면 아웃사이더인 나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김종은 씨가 바라본 한국은 참 멀리 있는 나라구나. 뭔가 그리고 자기가 한국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사회, 국가 내지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조망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종은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다가왔고 바라봤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할 거는 뭐가 있을까요? 김정은 씨에게 이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다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본인이 김정은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김종은 씨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바로 그 질문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왜 그러면 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했을 때 수락을 했느냐? 그 질문부터 차라리 먼저 던졌어야 돼요. 기자가 물어봤을 때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김종은 씨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예. 기자가 물었을 때 도전 예. 이 나름대로 이 조국에 대한 헌신 이런 이야기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예. 도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예. 헌신이라는 단어가 예. 조응할 수 있는 단어인가요? 아니 뭐든지 갖다 붙이면 다 되지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제가 바로 궁금한 게 그러니까 도전적인 마음 그다음에 조국에 대한 헌신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자기가 장관직을 수락한 이유를 저는 거기서 제가 너무 이제 따지고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도전과 헌신이 과연 이게 조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그거는 뭐 얼마든지 조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네. 그래요? 아니 도전도 하고 네. 헌신도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돼요. 그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네. 저는 그 말에 의미를 그렇게 붙이는 김정배 선생이 참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에 과도한 의미를 붙이시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그럼요. 그거보다는 더 네. 다시 던져서 어떤 사람이 14살에 이 나라에서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예. 그리고 가서 성공했어요. 네, 그 이민 간 나라에서 성공했어요. 예. 자, 성공한 다음에 그 나라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살아요. 예. 그런데 그냥 그 나라에서 조용히 사는 게 아니라 예. 지난번에 제가 북한에서 이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살게 돼서 돈을 잘 벌고 나름대로 성공하면 어떤 심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돌아가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그 대한민국에서 당신이 미국에서 성공했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당신의 그 능력을 이 한국에 와서 한번 발휘를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한테 장관이라는 높은 자리를 줄게요. 그럴 때 만약 김종배 씨가 그 상황이 있다면 김종배 씨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뭐 미국에서 성공을 했지만은 한국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한국에 가서 장관을 한다고 해서 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가 해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할까 것이 정상일까요? 와, 나를 장관으로 시켜준데 내가 미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 장관을 내가 못 살겠다고 떠나버린 그 나라에서 나를 불려주는구나. 역시 미국은 좋은 나라야. 그리고 내가 그 후진국인 그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 성공했던 거를 한번 다시 재현해 보련다. 이 생각이 들까요?
저는 후자 쪽일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예, 그 사람이 그래서 덥석 그거를 물었어요. 아. 그랬더니 자기가 막상 와가지고 장관을 해보려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장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장관이 사실 말이 좋아서 장관이지 거의 폰만 잡고 이 사람한테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래서 안 되는데요.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이 상황을 아직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래서 안 돼요. 그럼 이 나라는 대체 되는 게 뭐가 있냐? 윗분 말씀을 잘 듣고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던지겠죠. 네. 그래서 던지고 갔어요. 그래서 던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장관을 덥석 물었던 게 순진했던 것 같아. 저는 그 사람이 장관을 수락했다고 할 때, 오 마이 갓. 이분이 진짜 이 한국에서 못 살고 미국에서 성공했는데 그 미국 사회에서 당신이 더 높은 자리로 가고 싶은 욕심 뭘 가지고 있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한국 사회에 가서 이루어질 거라고 이미 넌 그 안타까운 심리였구나. 내한테 좀 물어나 보지. 이 생각까지 들었어요. 혹시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될까요? 내가 명문대를 나왔어요. 아주 엘리트로 명문대를 나왔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좀 그 가난하고 공부 그러니까 기회 없고 이런 애들은 한번 그러니까 나의 지식을 전수해주고 가르쳐 보겠노라 했는데 애들이 말 안 듣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막 하고 열받아갖고 애씨 나 안 해.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김종국 씨 그렇게 질문한 김종국 씨 혹시 명문대 나오셨어요? 아니요. 안 나왔죠? 네. 그다음에 애들 가르쳐 보신 적 있으세요? 꼭 청소년들? 아니 뭐 청소년이든 대학생 수준 정도 되는 애들. 대학생 수준 정도는 가르쳐. 그걸 가르칠 때 애들이 말 잘 듣던가요? 적용을 잘 듣는데. 본인이 명문대도 안 나왔는데 네. 본인이 강의를 했는데 이야기를 잘 듣는다. 네. 그러면 본인이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해석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그럼요. 그런데 예.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 아니 명문대를 넣은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잘못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추리는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게 이런 거예요. 자, 교수님 말씀대로 김정은 씨의 뇌리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14살 때의 한국의 모습, 그러니까 후진국의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근데 자기는 세계 인류 국가인 미국에서 성공한 케이스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자 거기서 성공했다는 건요. 예. 돈 좀 벌었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김정은 씨 본인이 김정은 씨 본인이 만약에 성공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불러서 장관 좀 해주라 했을 때 왔을 때 그러면 사실 그게 헌신이라는 마음보다는 베품 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해석할 여지는 없는 건가요? 뭐 헌신이든 베품이든 저는 각자 다 좋을 대로 해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정확하게 질문하는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사실 제가 처음에 이 김정은 씨의 어떤 심리를 이야기를 해줄 때 한 가지 초점을 둬야 되는 거는 그분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짓이다. 왜요? 왜 그러냐? 예. 그 사람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나름대로 그 사람의 심리를 아는 건 저는 중요한 일인데 그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미국에 간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한다는 거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런데 진짜 김정은 씨의 사례를 통해 가지고 네. 우리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의 심리가 아니라 김정은 씨를 바라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필요해요. 좋습니다. 특히 김정은 씨처럼 이 미국에서 이 교육을 받고 또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을 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소위 말하는 해외 인재, 뭐 동포 인재를 불러오면 그 동포들이 우리 문제를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이 사회의 지도층의 심리. 이거를 사실은 물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그 지도층이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데 바로 콜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어떻게 들어가실래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데 상당한 역점을 뒀습니다. 조각을 할 때. 네. 그러면서 이른바 창조경제의 핵심 엔진 부처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뒀고 그 적임자로 김종은 씨를 낙점을 해서 이제 불러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한다면 뭔가 선진적인 사고와 선진적인 어떤 정보와 거기서 좀 더 앞서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근데 그게 국내에는 없다. 그래서 김종은 씨를 불러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대한민국은 상당히 후진적이고 이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또는 선진국에서 성공한 사람을 불러오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믿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제가 지적을 하겠어요. 자,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가 MB 대통령이 실제로 이 금융업에 종사하셨던 거 아시죠? 네네네. 그 금융업에 종사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진 금융 기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겠다. 그럼 그 선진 금융 기법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뛰어난 인물, 인재, 그 인재를 내가 영입해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다. 그랬을 때 그 김모 씨를 영입을 해가지고 회사를 했는데 그 김모 씨가 선진 금융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엄청난 사기를 쳤죠. 사기를 쳤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기에 뭐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었던 이 이명박 씨가 같이 열심히 했는데 선진 금융 기법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항상 던져봐요. 그 질문을. 저는 금융업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은 김경준 씨가 한 거는 아주 전형적인 이 투자자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사기치는 방법이지 전혀 선진 금융 기법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선진 금융 기법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하나의 척도로해서 다른 무엇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좋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인간사와 관련된 거는 각각의 로컬 지역에서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 효과가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지 절대적인 선진 금융 기법 또는 선진 기법, 선진적인 사고 이런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마치 산 너머 파랑새가 있을 거라고 믿는 그 사고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많은 지도자분들은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가를 제대로 인식을 못할 때 또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 아직도 이 선진국 또는 선진 기법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오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창조 과학부 이러면 갑자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를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살지도 않았던 미국에서 성공했던 그 사람을 딱 불러와가지고 뭔가 일을 맡기면 잘할 거라고 믿는 거 상당히 놀라운 후진적인 사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자기 비하도 깔려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사실은 이거는 꼭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라고 보기보다는요, 대한민국의 지금 이 지도층의 사고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힘들 때는 마치 뭔가 수입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해외에 많은 인재들을 불러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MB 정부 때도 사실은 아예 외국인을 장관으로 영입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죠. 있죠. 그리고 무슨 공사 사장에는 외국인 이 사장도 시키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장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양한 인재들을 불러서 각기 적재적소에 쓴다는 거는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서 뭔가 일을 맡기면 잘 될 거다. 또 명문대를 놓은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이 잘할 거다. 하는 사고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용인술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져요. 그리고 저는 그거는 사실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서 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이전에 한국 축구가 참 잘 못했을 때 네. 우리는 외국 감독을 불러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봤어요. 맞습니다. 예.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뭐 4강 신화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걸핏하면 뭐 한국의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외국에 뭐 잘 나가는 교육 전문가를 불러오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뭐 카이스트가 뭐 세계 최고의 뭐 이 대학이 돼야 된다. 그러면 외국의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를 불러온다. 뭐 MIT 교수를 불러온다. 그러면 이 대학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지 않겠는가. 이런 사고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시는 거를 아주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결과 히딩크처럼 그런 좋은 결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선한표 총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패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한 실패 케이스고 그렇죠. 선한표 총장 전에 스탠포드에서 물리학 노벨상을 받으신 분을 모셔왔다가 그분은 임기도 제대로 못 채우고 잘렸어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노벨상 과학자도 그냥 잘라버리는 훌륭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보면서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이구나. 선진국인데 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후진국일 때는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아주 명확하다. 문제가 명확할 때는 예를 들면 월드컵 결승 못 올라가거든요. 결승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거는 아주 분명하게 정의된 문제예요. 그리고 월드컵 결승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신한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주겠어요. 그랬을 때 적어도 몇 년 동안 이 기간 안에 결승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과제에서 명확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투입하는 거는 외국인을 불러오든 뭘 하든 기존의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거에서 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이거는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모르겠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문제가 분명히 규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창조 경제가 뭐냐 도대체. 그렇죠. 새누리당 안에서도 얘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청와대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오늘 뉴스 보니까 조만간 답변한대요. 조만간. 조만간요? 아마 그 답변하면 전부 다 뒤로 넘어질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문제는 장담할게요. 핵심인데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창조 경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왜 대통령한테 그거를 물으세요? 대통령은 그냥 폼을 잡고 있고 밑에 있는 애들이 그거를 잘 정리해가지고 당신이 생각하는 이 창조 경제라는 건 이런 거죠. 그래.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여기 조금 부족하니 요걸 또 더 집어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시는 사람들이 잘 정리를 해줘야지. 아니 대통령이 뭘 다 안다고 그거를 감히 대통령한테 창조 경제가 뭡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좋아요. 그러면 보좌진까지 확대를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념이 없고 기본적으로 또 이 바탕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는 명확한 판단과 또 미래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 데려와서 하면은 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김종은 씨를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요. 그냥 웃어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냥 미국의 그 수많은 외국인 중에서 그렇지만은 미국 국적.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니까 그 이민자 중에서 뭐 몇천억 돈 번 사람 김종은 씨 한두 명이겠어요? 많겠죠. 많아요. 그런데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덜컥 그 사람을 한 나라의 장관으로 쓰겠다라는 그 발상을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수준이에요? 그런 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마치 대한민국이 1950년이나 60년대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퇴행적 사고네요, 그게.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또 내일 신문에 나와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김정배 씨가 그 표현을 썼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네. 아주 구시대적이고 태행적인 사고다, 발상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예. 그런 생각을 하셨을 때 김정은 씨가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고 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었다면 네. 아, 저를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장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무리 이 혁신적인 사고를 해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온다 하더라도 그 장관의 역할과 저가 잘할 수 있는 역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국가 미래 비전을 한다면 저를 뭐 청와대 내에서 미래기획 수석이나 뭐 그 정도 수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이 관료 조직의 수장으로서 저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그렇죠. 최소한의 이 정부 조직이거나 관료 사회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미국도 어떤 사람이 이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너 장관해라 그러면 그거는 내게 적합한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김정은 씨가 그 제안을 덥석 받았다는 것은 관료 조직이나 사회나 정치 이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던 그러니까 이분이 기술자였고 엔지니어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연구소 소장시켜주는 그 사고로 이 국가 운영을 보는 그 수준이었다라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러면 거죠. 사태의 변부터 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까지 쭉 일관되는 한국 정치권, 그다음에 관료 문화, 그다음에 그래서 언론 환경이나 이제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아주 날선 네. 그런 발언을 한 것도 모르고 왔다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충격을 받은 겁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완전히 한국 사회를 모르지는 않았어요. 예. 그분이 성공한 다음에 한국 사회에 여러 번, 1년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러면서 항상 이 구경꾼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어허. 멘트를 날리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왜 저걸 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로 이분에 대한 이 하나의 기록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사실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보면 서울시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몇백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예. 뭐 성과는 거의 없었다. 몇 년이 지나도 성과가 없었다. 예. 그거를 보면서 예. 그렇지 성과가 있을 리가 없지. 이 대한민국의 눈먼 정부 돈 받아 먹었는데 그걸 그 사람이 가져갔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분 입장에서는 한국의 빌딩도 사고 예. 뭐 땅도 샀든지 뭐 산 걸 보면 이 나라를 당신의 나름대로 이 은퇴 후에 전진 기지로 생각하는 그 정도 사고는 했겠구나. 그러니까 당신이 돈이 있고 미국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이 당신을 좀 더 대우해 주니까 그걸로 인해서 당신이 이 나라에 오면 그냥 영웅처럼 모든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yes sir 하면서 따라줄 거라고 착각을 했구나. 그런데 막상 한국에서 당신이 어떤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본 그런 경험은 없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실제로 뭐 서울시와 그런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수백억의 돈을 받아서 성과를 냈느냐면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런 분들을 보고 전형적인 먹튀 심리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해석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먹튀 수준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그 정도의 이 인재 등용 내지는 인재를 선발해서 쓰는 사람들이라면 그거는 사기를 친 사람보다 사기를 당한 인간이 더 멍청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은 아닐까. 이 생각도 이제 드는데 그 생각을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요직을 맡고 인사 검증을 했을 때 쭉 나타나는 그 면면을 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진짜 한 자리 차지하고
윗사람 사기치기에는 참 좋은 정부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예. 들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혹시라도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예. 좋은 생각이 없고 뭔가 좋은 방법을 가진 이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제발 해외에 있는 어떤 인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예. 그 생각은 제발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게 심리학자로서 제가 던지는 항상 마지막 제언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어떤 기술적인 문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답이 정해져 있고 문제가 명확한 거라면 우리가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그런 뛰어난 인재를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찾아올 수 있어요. 과학 실험실이나 이런 경우 그렇죠. 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 그것도 그렇죠. 가능해요. 예. 그렇지만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의 토대를 두고 그렇죠. 또 이 대한민국의 사회가 작동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거는 일단 문제 자체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있어도 각각의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방식, 관점, 네. 뷰에 따라서 네. 너무나 동일한 문제가 너무나 다르게 보여져요. 아. 제가 김연아가 교생 실습 나간 거를 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 많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김연아가 교생 실습 나간 게 왜 쇼냐? 이러면서 저를 비난을 했을 때 제가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니, 교생 실습을 처음 나간 사람이 처음 나가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마치 교생 실습 끝날 때 하는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걸 그걸 쇼라고 그러지. 그럼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교생 실습을 한다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실제로 저는 그때 김연아 선수를 디스하거나 욕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 훌륭한 선수가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사실 그런 기대까지를 하는 거는 좀 지나친 욕심이기도 해요. 또 다음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주면 얼마나 좋겠까 그런 기대까지 제가 했는데 사실은 그건 지나친 기대지만은 그래도 저 선수가 이 광고 한다고 난리치고 돈 버는데 저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술 광고까지 넣는 그거는 우리의 영웅을 너무 욕되게 하는 건데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는가. 네. 그리고 그걸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는 대학에서 제대로 우리의 스포츠 영웅을 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 취지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요정같이 생각하는 김연아 선수를 디스하다니 감히 네가 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교수님은 디스한 게 아니라 오히려 김연아 선수를 아끼는 마음이었죠. 그렇죠. 네. 똑같은 거를 가지고 한 사람은 디스했다고 그러고 정작 말을 한 사람은 내가 김연아를 얼마나 아끼는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라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예.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요. 김연아 선수가 이번에 저는 이 세계 챔피언 거기 나와가지고 우승을 하는 걸 보고 야 내가 그 한마디 한 걸 진짜 잘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김연아 선수가 태릉 선수촌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연습했겠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 욕을 하면서도 인간들이 지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지 예. 실제로 예.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를 보려고 하지 않을 때 그것이 한국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막연히 뭐 정답을 가진 누군가를 가지고 오면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특히 미래를 준비하고 예. 또 기존의 사고와 틀에서 벗어나는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창조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 우리 모두가 각기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각기 다양한 생각들을 던져냈을 때 그걸 잘 버물려 가지고 마치 비빔밥처럼 새로운 형태의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이 미래를 창조하는 핵심인데 네. 마치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 정답을 가진 사람을 쓰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진짜 그거는 미래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창조는커녕 기존에 있는 것도 쪽박을 깨기
쉬운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신토부리가 꼭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네요. 그거를 꼭 신토부리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가져온 것도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때는 네. 그걸 그대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토양에 맞게 그렇죠. 변형시키고 그렇죠. 변화된다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변형시키고 변화시키는 거는 그 외국에서 온 이 농산물이 스스로 변화시키고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요. 이 사회가 예. 이 사회에 있는 우리가 그 그렇죠. 사람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그거 알죠? 강남에서 귤이 강북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나? 탱자가 된다. 탱자가 되는 거예요. 예. 김정은 씨는 예. 한국에 와가 탱자가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탱자를 가지고 예. 자기가 미국에 가서 씹어보니까 진짜 썬 거예요. 그래, 예. 써다. 그리고 그냥 쓴 마음으로 그냥 탱자 씹다가 써면 레몬이나 씹고 있으면 될 것이지. 왜 대한민국이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건 저가 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에 계신 그분도 예. 썬 탱자는 없을 테고 예. 레몬을 씹으면서 왜 그 강남의 귤을 우리는 제대로 예. 귤로 못 먹냐라고 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단을 치거나 국민들한테 화풀이를 하는데 예, 맞아요. 강남에서는 귤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오면 탱자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제발 이해를 하세요. 예. 그게 제가 대한민국 모든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발 일반 대중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 씨 같은 그 인재를 왜 우리가 못 쓰냐. 그분은 미국에서 인재였어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는 순간 예. 또 다른 인재가 되게 그 상황입니다. 그럴 때 말하는 인재는 인간이 만든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축구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너무나 펄펄 날았는데 다른 팀에 가면 오히려 부진한 게 맞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개인의 기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팀워크도 중요한 거고 포메이션에 이제 적응해 들어가고 녹아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랬을 때 만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어떤 분이든지 간에 네. 또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예. 그런 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창조를 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진,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그 다양한 생각들이 몇 가지 각기 다른 모습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될 때 예. 우리는 지금 막연하게 보이는 미래를 명확하게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뭔지를 아. 알면 예. 그것만 딱 정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소위 말하는 가치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인물을 정할 때는 바로 그것을 먼저 고려했어야 되는데 재밌게도 미래 창조 과학분과 이거에 대한 수장을 뽑을 때 우리 박근혜 당선자는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 인물 좋고 성격 좋고 돈 많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심리로 대략적으로 주위에 보니까 없으니까 멀리 있는 사람을 끌고 왔는데 사실은요 그런 사람이 이 진짜 인물 좋고 성격 좋고 돈 많은 여자가 김정배 씨하고 결혼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은 대한민국에 장관하러 안 와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인재를 찾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멋진 영웅이 우리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재앙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일에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사람을 택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성이 이 일을 가장 잘할 것인가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갑자기 강남의 귤을 그냥 강북에 딱 심으면 강남에 있던 귤이 강북에 와가지고 오렌지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 그건 얼마나 무지한 사고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죠. 제가 이야기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건. 네. 그 내일 신문에 김종배 박근혜 대통령은 어리석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가 나오겠네요. 뭐, 근데 뭐, 어리석었다라는 것은 가치 평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사료되어 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네. 아무튼,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뵈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어디 가지 마세요.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제가 예. 아무튼 좀 여독을 좀 푸셔야 될 텐데. 여독이라는 거, 저한테 독이라도 줬나요? 좀 썰렁한 왜 이렇게 건데. 까칠하세요, 지금? 좀 까칠한 거 없는데.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창후 소장께서 이 4.3 사건을 제발 이데올로기로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공감합니다. 이 제주 4.3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적게는 15,000명, 최대 3만 명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숫자의 민간인들이 모두 빨갱이이겠습니까? 결코 그건 아닐 겁니다.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한 데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범죄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아주 단순한 상식, 원리만 생각을 해도 제발 이데올로기로 보지 말아달라는 김창후 소장의 말씀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